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뵙죠. 자, 오늘과 내일 부동산 가이드 책임질 최슬기입니다. 서울시가 이 중심지와 주요 환승역 일대를 성장 거점형 도심 복합 개발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을 한데 모아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인 건데요. 특히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라서 주택 공급 확대, 또 지역 가치 상승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정책이 서울의 새로운 성장 축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2638-3961번,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월요일에 투자 길잡이가 되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M 부동산 정재엽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서울시의 부동산 앞으로의 이 향방을 결정할 굉장히 큰 이벤트가 바로 이틀 뒤에 다가오죠. 이 지방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정원호 후보나 이제 오세훈 후보 둘 중 누가 당선될지 지금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둘 중 누군가가 이제 당선이 되더라도 시장은 계속 흘러가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투자의 판도, 이 투자의 방향성이 이제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뿐만이 아니고 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또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라고 하는 빅 이벤트도 있고 지금 시장 오늘도 코스피에서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고 난리도 아니죠. 요새 이렇게 주식이 계속해서 고점 경신하면서 금융자산이 불어난 것들이 다 부동산 시장으로 좀 더 빠르게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정보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정보의 양보다 질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 여러분께서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소장님, 이 자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바로 내일입니다. 세미나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죠. 이제 호황을 맞이하면서 거기에서 쌓인 자본들이 또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정책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최대한 안정적인 곳,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크지 않은 곳으로 이제 방향을 옮겨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 잠실동입니다. 서울의 최상급지로 분류된 잠실동이고요. 이 잠실동에 있는 이 투자 매물뿐만이 아니고 이런 지역들 분석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연락 주시면서 또 참석하셔서 이뿐만이 아니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제 시청자분들 또 이제 세미나 오신 많은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같이 분석해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투자를 정밀 타격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그러자면 좀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자리들 지금 이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 여기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제곱미터 분양가가 30억 원에 육박했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억소리.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률도 같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이게 강남, 용산만의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소장님 지금 강남과 용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신문 기사부터 하나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이틀입니다. 강남도 아닌데 29억 8천, 30억이죠. 29억 8천에도 78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이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분양가 30억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타이틀이고요. 자, 서밋 더힐이라는 단지입니다. 자, 서밋 더힐 84제곱미터 분양가가 30억 육박인데도 이 청약이 흥행했다. 이 서울의 핵심지가 이제 국민평형 분양가 30억. 이다라고 했고, 이게 앞으로 좀 시장에 좀 기준이 되는 뉴노멀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서밋 더힐 어디 있는지 지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흑석동이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이 흑성 뉴타운 11구역입니다. 자, 11구역이라고 하면은 이 흑성 뉴타운들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단지인데요. 자, 보시면은 바로 앞에 한강 보이죠? 일부 이제 한강 조망 나오는 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보면은 현충원이 있습니다. 현충원이 뒤편으로 이제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녹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9호선 흑성역까지도 도보권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자, 그러니까 이 9호선 역세권 그리고 한강 뒤에 녹지 공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흑석동이라고 하면은 이 서반포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죠. 자, 이 현충원 바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반포, 서초구 반포동이 나옵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고 부촌이라고 불리는 이 반포동이 있고, 이 반포동에 바로 서쪽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 서반포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흑석동이고, 그 중에서도 이쪽 위치에 이 서밋 더힐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개요 한번 보실게요. 자, 서밋 더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성 뉴타운 11구역이고요. 전체 세대수를 보면은 1,515세대, 그러니까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일반 분양은 432세대입니다. 세대수 대비,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일반 분양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공급 규모 중에서 이 높이는 최고 16층으로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35층, 뭐 40층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서밋 더힐 같은 경우에는 좀 언덕 지형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최고 16층 규모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공사는 대우건설이고요.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서밋으로 이제 붙였죠. 분양 일정은 2026년도 5월 지난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흑석동, 이 서밋 더힐 같은 경우에 아무리 그래도 사실 일반적으로 분양가, 청약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주변 시장 금액, 주변에서 팔리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 흑석동에 있는 서밋 더힐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자면은, 자, 일단 서밋 더힐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자,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강남, 그리고 여의도, 또 강 건너면은 바로 용산이 있죠. 이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핵심 지구, 요 중간에 딱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입지, 그리고 직장인들, 돈 잘 버는 직장인이죠. 이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흑석동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이 한강벨트죠. 우리가 이제 고급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이 한강벨트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또 심지어 여기가 이제 반포동이죠. 반포동하고 가깝다라는 이제 그런 이점도 잘 이제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분양가가 3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기대 심리가 앞으로 40억, 50억까지 갈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게 이런 흑석동이라는 입지로 인해서 이런 분양가가 형성이 되었고 또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지금 9평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의 가격이 30억 원에 육박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흑석동 이 서밋 더 힐이었는데요. 경쟁률이 78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관심들 모아줬었는데 지금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기대 심리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흑석 서밋 더 힐뿐만이 아니라 노량진 이 흑석 일대가 계속해서 좀 신규 분양 물량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게 경제 논리랑은 또 안 맞는 거잖아요. 소장님,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자, 일단은 4월 달부터 시작해서 노량진 분양 시작됐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서밋 더힐까지 이어져 있는데 4월, 5월 걸쳐서 이 세 개의 분양 현장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한 이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게 노량진 6구역에 있는 라클라체 자이드파인이라는 단지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진 6구역에서 진행이 됐고요. 노량진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두었는데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 7호선 장승배기역하고 좀 더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자, 전체 공급 규모는 1,499세대. 여기도 세대수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이제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고요. 일반 분양은 369세대입니다. 최고 층수는 29층이고요. 자, 시공사는 GS건설하고 SK 에코플랜트 두 개가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분양 일정은 2026년도 4월 달, 두 달 전에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가 4월 달에 노량진 뉴타운 첫 시작 스타트를 끊으면서 여기도 이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때문이죠. 자, 보시면은 이 5구 타입, 5구 A, B, C 이 세 개 타입이 있는데 전부 다 20억이 넘었습니다. 20억 5천, 21억 5천, 21억 8천, 22억까지 딱 20억 걸쳐선 게 아니고 21억, 22억까지도 이제 상당히 분양가가 높게 나왔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25억 원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처음에 이제 분양가가 나올 때 이제 굉장히 고분양가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나왔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분양 청약을 진행을 해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40대 1 수준,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높은 거는 21, 낮은 거는 14대 1 정도로 여기도 상당히 분양가가 높게 나왔지만은 이 경쟁률이 잘 나와서 이제 청약 완판까지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불과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에 나온 게 노량진 아크로 리버 스카이입니다. 자, 아크로 리버 스카이 같은 경우에 노량진 8구역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8구역 같은 경우에는 6구역 바로 좀 위쪽에 있는 여기 위치에 있고요. 노량진역하고 어느 정도 도보권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공급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던 6구역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987세대고요. 그중에서 일반 분양은 285세대 나왔습니다. 최고 층수는 29층이고요. 아크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공사는 DLENC입니다. 지난달에 분양을 진행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좀 더 특이한 게 자, 5구 타입 보시면은 21억 5천, 21억 7천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6구역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84 타입을 한번 보면은 27억 원대입니다. 자, 불과 한 달, 일수로 따지면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 시간 만에 6구역에서 8구역 넘어가면서 84 타입 분양가가 2억이나 올라서 분양이 되었고요. 경쟁률도 충분히 잘 나왔습니다. 심지어 보시면은 44 타입,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요즘에 소형 평수로 보는 타입이죠. 44 타입도 13억 8천만 원으로 이제 상당히 높게 나왔고 이곳에 이제 청약 경쟁률은 76대 75, 76.75대 1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이제 변화를 나왔던 거였고요. 같은 달에 진행되었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자, 펜트하우스가 나왔는데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49억 2,080만 원. 49억 2천만 원으로 해서 약 한 50억 원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이 비싼 금액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흑석 서밋터일 앞서 말씀드렸죠. 노량진 흑석 11구역에 나왔고요. 1515세대, 최고층도 16층이고 대우건설입니다. 자, 앞서 8구역하고 마찬가지로 5월 달에 같이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5구 타입은 22억 수준입니다. 자, 22억 2천, 20억 9천짜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29억 5천, 29억 7천에서 거의 30억 원 육박하게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청약 경쟁률은 오히려 노량진 때보다 훨씬 더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이 청약 경쟁률이 미달은 당연히 아니었지만은 막 엄청 높다라고 얘기할 정도 아니었습니다. 6대 1도 있었고 10몇 대 1 그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자,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84 타입이 29억 5천, 29억 7천인데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60대 1, 78대 1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고 4월, 5월 한 2달여 동안 계속해서 좀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또 경쟁률까지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럼 좀 궁금해지는 게 소장님, 결국에 이렇게 좀 분양가가 점점 올라가는 이유는 공사비 상승 이것 때문인 걸까요? 네, 일단은 분양가 폭등의 원인, 표면적인 원인을 보면은 공사비 폭등이 맞긴 합니다. 자, 기사 한번 보면은 서울 공사비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평당 1,000만 원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일부 정비 사업지에서는 평당 1,200만 원까지 올랐고, 자, 지금 보면은 평당 1,300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관측하는 이제 이런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공사비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분양가 상승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이제 일치하진 않습니다. 자, 기사 한 가지 더 보면은 공사비는 30% 올랐다라고 하는데 분양가는 무려 96%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 이제 연구한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2020년 대비 2025년 12월 달 5년 정도죠. 5년 기준으로 공사비는 30.76% 상승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서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무려 96.4%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 단순한 이 공사비 급등만으로는 분양가 상승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보면은 이 30%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재비죠.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이제 이런 부분이 30.76%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 얘가 이제 30% 올랐는데 분양가는 96%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뒤에는 뭐 때문에 올랐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에서 얘기하는 분양가 상승의 원인, 또 그리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분양가 상승의 원인, 일단 얘기하면은 가장 먼저 토지 비용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건설 원가, 분양가의 대부분, 분양가의 50% 이상, 60% 정도는 다 토지 비용입니다. 자, 땅값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의 시세, 주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기본적인 토지 비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비용 때문에 전체적인 분양가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기간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짓는데 한 3년 정도면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한 4년에서 5년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건설 사업에서 기간은 돈입니다.
결국 기간이 늘어나면은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주 52시간, 주 52시간이죠. 자, 일단 이런 부분이 이제 있으면서 옛날만큼 좀 더 사람들을 많이 굴릴 수 없고 또 이제 인력이 이제 많이 투입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간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제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요즘에 이주를 한다라고 해서 뭐 주변에 집이 또 전월세가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주하는 기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다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PF 이자. 어쨌든 사업 공사를 이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은 PF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에 대한 이자가 이제 굉장히 늘어난다. 거기다가 앞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자도 굉장히 이제 폭증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다 건설 원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안 가지는 부분이지만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조합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는 거고, 이제 보면은 사실 예전의 아파트라고 생각하면은 뭐 크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내부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고 주차 깔끔하고 이제 요 정도 수준이면 됐었는데, 요즘에 가장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시설이죠. 거기다가 뭐 조식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식이라든지 뭐 커뮤니티도 그냥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뭐 최소 수영장, 뭐 골프 연습장, 거기다가 더한 것들까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죠. 요즘에는 뭐 그 집들이 할 때 뭐 외부 손님들 왔을 때 들어올 만한 이제 조그마한 이제 숙소까지도 넣는 추세로 다 바뀌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건설 원가로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전부 다 이제 주차 대수도 늘리고 또 이제 조경도 많이 넣는 이제 그런 식까지 가고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 또 한 가지 트렌드가 바로 하이엔드 브랜드죠. 우리 이제 일군 시공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현대든 뭐 대리미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공사에서 기존에 쓰던 브랜드들 말고 좀 더 높은 하이엔드 브랜드, 뭐 아크로라든지 아니면 앞서 이제 얘기했던 서밋, 뭐 DH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붙이는 거를 너무나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건설 원가가 많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재비는 한 30% 정도밖에 높아지지 않았으나 분양가 자체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현실입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공급 정책을 많이 쓴다라고 하지만은 시장에서 실제 집을 구매해야 되는 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믿지 않고 있는 정부를 크게 신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밋 더힐이 30억에 가까운 분양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설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도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고분양가로 분양을 해서 완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원가가 더 올라가고 또 분양가가 점점 더 높아지는 이제 그런 시대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중동 상황도 불안정했고 해외 시장이 워낙에 불안하다 보니까 자재비가 올라서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가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 분양가 상승의 진짜 주된 원인은 이 건설 원가의 상승이었네요. 근데 이 건설 원가 상승의 원인으로 짚어주셨던 부분들 보면 조합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들, 이런 게 또 한 번 올라간 눈높이는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설 원가 상승은 계속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진행 중인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곳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아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서 진행 중인 이 정비 사업
주택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의 갈림길, 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올라간 뭐 집값도 잘 안 떨어지고 또 뭐 진짜 하다못해 뭐 치킨 가격이든 우리 소비자 생활 물가 또 한 번 오른 물가는 거의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건설의 원가도 한번 올랐다 싶으면은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자, 이로 인해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냐? 자, 일단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은,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하이엔드 브랜드. 자, 많은 조합에서 선호하죠. 모두들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를 붙이고 싶지만은, 자, 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붙이는 순간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높아집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브랜드다 보니까 단순하게 똑같은 자재를 사용해 놓고 이름만 달리 붙일 수는 없고 전부 다 자재 스펙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올라가는데, 자, 이 공사비가 올라가면은 정비 사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당연히 추가 분담금이 높아지겠죠. 자, 이 추가 분담금이 높아지는 걸 상쇄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높여서 이거를 일반 분양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가시키는 거죠. 조합원들의 비용을 낮추고. 자, 그런데 자, 상급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뭐 노량진이든 흑석이든 뭐 또는 뭐 잠실이든 뭐 강남권이든 최상급지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분담금이 올라가는 걸 상쇄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사실상 무한정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급지나 하급지, 뭐 그 외에 뭐 강북권이라든지 뭐 강서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공사비가 올라간 만큼 분양가를 올리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데,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 아무리 조합원들이 이 공사비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를 붙이기 위해서 분담금을 조금 더 내겠다라고 이제 마음은 먹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 고지서를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이엔드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이 상급지와 그냥 일반 브랜드로 가는 이 중하급지의 격차가 생길 것이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정비 사업지의 양극화를 넘어서 서울시 내에서 이 상급지와 중하급지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재건축은 조금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지를 보면은, 자, 이 재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급지가 아니면은 끝까지 완주하는 거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은, 자, 앞서 얘기했던 건설 원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뭐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지의 추가 분담금 한 5, 6억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7, 8억도 우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건설 원가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제 부담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앞으로 오를 아파트 시세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급지 쪽에 재개발지 투자하고 있는 또는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본적인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도 한 1, 2억 정도면 충분히 이제 뭐 커버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급지가 아닌 뭐 중하급지, 강북권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개발 완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물론 기존에 투자를 해둔 뭐 빌라에 투자해둔 투자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빌라에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진행을 하고 싶어는 합니다. 아무래도 빌라보다는 돈을 내더라도 아파트가 좀 더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연끌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아예 다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재개발지라고 하면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낙후된 곳이겠죠. 하지만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큰 불편함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새 아파트 준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해볼까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동의서를 써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 자, 이분들이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 분담금 7억짜리, 8억짜리 분담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다지 불편함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돈을 내면서까지 아파트를 받아야 되냐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분담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업에 반대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개발지, 뭐 구역 지정이 되었다고 또는 조합 설립이 되었다고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상급지 정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는 이제 분담금이 오른 만큼 뭐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높게 받아서 이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이런 상급지가 아니면은 재개발 완주까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지도상에서 보여드리면은.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이 한강벨트. 자, 여기 이제 한강벨트와 한강벨트 인접한 뭐 강남권, 뭐 송파, 잠실 뭐 이런 데도 있죠. 그다음에 용산 또는 이제 한강 인근의 뭐 마포, 뭐 자양, 강동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최상급지로 분류되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개발 완주까지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자, 그렇지 않은 곳, 지금 굉장히 재개발 많이 진행하는 곳이 여기 중랑구, 면목동이라든지 이 일대에서 재개발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죠. 자, 이런 곳이라든지 뭐 또는 은평, 뭐 관악,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정말 20억, 30억 올려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재개발 진행하면서 분담금 이슈 때문에 조금 이게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유심히 이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통 재개발지에 구역이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일단 투자하고 보자. 재개발에 이제 진행을 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라는 인식이 과거까지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시대가 계속 변하고 또 공사비 또 건설 원가가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재개발이 완주할 수 있는 곳과 완주하지 못하는 곳 이렇게 이제 꼭 나눠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신규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원가 부담이 지금 뭐 완료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부담을 주게 될 현재 진행형의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더욱더 수익성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면 계속해서 더 핵심 이 정비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도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지역들 어디냐? 지금부터 공부하시려면 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소장님이 다 선별을 끝내두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좀 주목하시면 좋을 지역에 대해서 이미 스터디 끝난 소장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런 자리들, 지식들 나눌 수 있는 자리들 준비해 놓았다고 들었거든요. 이 자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문자로 부동산 고민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바로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와 있는 문자 첫 번째 문자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앞으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재개발 시장이 멈출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재개발 투자를 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시장 관망이 답인 걸까요? 일단 쭉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은
시청자분께서 왜 이런 고민을 하시는지 굉장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타당성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주택 그 공급 자체를 공공 주도로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휴부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 공공도심복합 개발 시즌 2 나온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LH라든지 뭐 또는 국토부 이런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주도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자, 6.3 지방선거 있죠. 이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정원호 시장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정책과 또 이제 같은 민주당인 이 시장의 이제 시너지로 인해서 더 공공 주도 개발로 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걱정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민간에서 이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금 관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들어가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걱정 많이 하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많이 이해하면서 또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공공 주도 개발. 자, 이 공공에서 주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 굉장히 많이 겪었고 또 이해하죠. 이게 아무리 공공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무언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은 자 결국 이 공공이라는 이런 위치, 이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민간 아무리 지금 이제 공공에서 주도한다라고 하지만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민간 지주들도 많다 보니까 결국 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공공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어쨌든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데 이거를 바꿔서 공공에서 주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 절벽이죠. 자,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적정 공급량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의 반 이하로 이제 반의 반 정도 수준밖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공급 절벽이 굉장히 더 심화가 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속도가 더딘 공공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살행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요. 자, 결국 이 공급 절벽이라는 것 때문에 이 민간 주도 재개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당분간 잠시는 이 공공이라는 재개발 이 주도로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은 결국 불과 1년, 2년 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 사업이 다시 한 번 더 사이클이 돌아갈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재개발 이제 투자를 들어가겠다, 시장 상황을 한번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지각비죠. 이 지각비를 많이 내야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상급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 한 3억대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한 1년, 2년 뭐 또는 3, 4년 후에 시장이 조금 더 이제 돌아가는 민간 주도로 돌아가는 거를 본 다음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투자금으로는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아마 최소 1, 2억 이상 더 붙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상급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좋은 위치, 매물은 아예 싹 빠져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시청자분께서 현 정부의 기조 그리고 또 서울시장 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이제 관망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들어가 보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물론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은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비싼 지각 비용을 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이제 안정적으로 좀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묻어두시고 뭐 한 2년 정도는 조금 이제 관망세로 이제 돌아선다 하더라도 최소한은 일단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지켜보는 것이 훨씬 나으실 겁니다. 네, 지금은 투자에 있어서 멈칫하고 주저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소장님 답변이었습니다. 7728님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3704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잠실동에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상단과 하단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그리고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잠실동, 이게 9호선 삼전역 기점으로 해서 상단, 하단 나뉘죠. 서울역도 보면 서울역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가 갈리던데 소장님, 잠실도 그럴까요?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잠실이라는 이름 값이 있고 또 이 상단이든 하단이든 막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디든지 좀 더 이제 나한테 맞는 매물이 있으면은 어디든 좋다라는 이제 입장을 많이 의견을 드리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상단이든 하단이든 각각의 특징을 알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보니까 일단은 어디가 좋다라는 것보다는 각각의 특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삼전역 기점으로 해서 요쪽 길이 있습니다. 자, 이 위쪽으로 상단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 하단 둘 중 어디가 좋냐, 어떤 특징이 있냐를 논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하단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하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의 분위기. 자, 두 번째는 이 탄천, 수변 공간이죠. 자,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재개발 분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재개발을 진행할 때 이 분위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가 내 집도 그렇고 내 옆집, 그 옆집까지 전부 다 조용하고 재개발을 아무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굳이 나서서 재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들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 빼고 내 옆집, 그 옆집도 재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냐? 나도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재개발 사업 또는 뭐 다른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냐 마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잠실동 현대아파트 여기 리모델링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우성 4차 여기 재건축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여기 이 하단부 쪽에 모아타운 구역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부 보면은 3개의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주민이다라고 보면은 옆에 우성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뭐 이주하고 나중에 철거하고 아파트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뭐 현대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라고 이제 모습이 보이고, 또 그리고 모아타운도 진행한다라고 해서 지금 막 현수막이라든지 막 걸려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일대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조금 동참해서 재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재개발 분위기가 잘 올라오면은 뭐 크진 않겠지만은 속도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변 공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비싼 아파트라고 하면은 단순한 이런 아파트가 예쁘다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이런 수변 공간, 깔끔한 이런 큰 공원, 녹지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자, 탄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부는 탄천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탄천 같은 경우에는 옛날 생각하면은 뭐 자동차 연습장 있고 뭐 또는 주차장 또는 뭐 자동차 극장이 있으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변에 있는 예쁜 공원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탄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상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길이 있습니다. 야, 여기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자, 여기가 원래 사실은 차들이 지나가는 찻길입니다. 찻길인데 지금 이 길을 지하로 내리는 이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를 지하로 내리면서 이 위쪽을 옆에 이제 삼성역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런 개발의 일환으로 여기를 다 이제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정비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 하단부에 있는 탄천,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예쁜 녹지 수변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재개발 분위기, 뭐 또 탄천이라는 수변 공간, 이 두 가지라는 큰 장점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단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단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 상권 라인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입니다. 자, 상권 라인에는 학원가 볼 수 있고요. 자, 상단부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 위쪽은 사실 우리가 재개발 투자할 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 신천 목자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 전통시장이 있으면서 사실상 재개발하고는 거리가 먼 곳이고요. 요 아래쪽 이제 이 주로 이제 상단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자, 일단 이 잠실이라는 지역적인 특징 자체가 학군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또 이제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죠. 자, 요런 라인으로 해가지고 학원가가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원가 가까운 점, 그런 거 이제 하나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학원가는 주로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뭐 멀거나 가깝거나 사실은 크게 이제 큰 영향이 있다라고 사실 보기는 힘듭니다.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셔틀도 운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학교 중에서도 여기 초등학교입니다. 잠전 초등학교가 이제 상단에 이 중앙에 딱 위치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물론 아파트 지을 때 학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잠실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는 부분이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레이크 팰리스든 뭐 트리지움, 뭐 리센츠, 이 잠실에 있는 여러 대단지 아파트들 보면은 특이하게도 모든 단지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 선수촌부터 시작해서 잠실에 있는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대단지 아파트에는 이 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는데, 자, 근데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자, 물론 여기 잠전 초등학교라든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있는 야주 초등학교라든지 이 부분들이 가깝긴 하지만은 이 초등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큰 길을 건너서 가는 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가 재개발될 때 학교가 신설되기를 바란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예상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좀 보수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죠. 자, 그런데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은 자연스럽게 굳이 학교를 추가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초품화가 된다라는 거고, 자,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잠실에서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와 품고 있지 않은 아파트가 이제 갈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학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상단이 좀 더 선호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상단하고 하단하고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들 이제 질문 주셨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상단부 같은 경우에는 민간도심복합 개발로 해서 지금 좌측, 우측 해서 두 개 나눠서 조금 이제 추진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모아타운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했지만은 최근에는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이 다 다른 사업으로 이제 바꿔서 진행하려고 다 보니까 이 부분 조금 이제 생각하셔야겠고요. 물론 다 초기 단계, 아직 이제 제대로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뚜렷하게 뭘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잠실 상단과 하단은 우열을 가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떤 포인트로 투자에 접근하시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투자자분의 지금 상황을 오픈하시면 훨씬 더 좋은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마침 또 전문가님께서 잠실 이 3억대 재개발 투자 분석과 관련해서 세미나 자리 준비해 놓고 계신데 여기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쯤에서 좀 방송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돌아와서 다시 또 알찬 정보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